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 사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환자입니다. 11세 초등학생입니다. 2023년 6월에 다쳐서 20바늘 정도를 꿰매고 입원 치료했답니다. 병원에서 항생제를 주사제, 경구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설사를 시작해서 2024년 5월에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할 때까지 계속 설사를 한답니다. 설사를 너무 심하게 계속하니까 2024년 3월에 종합병원에서 결국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하루에 설사를 4회에서 6회 정도 하고 있고 혈변과 점액변이 비친다. 매일 3, 4회 정도로 배가 많이 아프다. 쉽게 말해 복통, 설사, 혈변, 점액변이 있는 거죠.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 점수가 무려 1095점입니다. 많이 높죠? 멀쩡하던 애가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고 나서 설사를 시작하고 결국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았는데 양의사들은 항생제 때문이 아니래요. 궤양성 대장염의 항생제는 관계없다는 거죠.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환자들 중에 항생제를 사용하고 나면 설사가 늘어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환자들의 그런 호소는 관심도 없고 그냥 무시하죠. 그러면서 그냥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양의사분들은 어디서 논문으로 나온 게 아니면 무시하는 경향이 심하죠. 그런데 항생제 먹고 장의 염증이 악화된다는 논문은 쓰겠어요? 여러분, 논문이라는 게 영리 목적 없이 순수하게 연구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본이, 돈이 들어가야 논문이 나옵니다. 당연하죠. 연구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연구비는 정부나 공익단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물 관련해서는 거대 제약회사의 자본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제약회사들은 가능하면 약을 써서 좋다는 논문을 생산하고 싶고 그런 연구에 지원을 해주고 싶지 약을 썼는데 효과가 없다거나 다른 부작용이 있다거나 하는 논문에 연구비를 대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는 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항생제 먹고 설사가 심해지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는 진행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연구가 없다면서 양의사들은 괜찮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19년째 궤양성 대장염을 연구하고 있는데 저는 환자를 꼼꼼히 보니까 이전부터 이런 관계를 알았고 환자들에게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술 마셔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고 하죠.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가요? 진실은, 현실은 바뀌지 않죠. 얼마 전에는 이런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항생제가 장내 유익균을 돌연변이로 만든다. 돌연변이가 된 유익균은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제 기능을 못한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장내 세균수가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다. 돌연변이 유익균을 주입한 쥐는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연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5년이나 10년 뒤에 그때 가서 양의사들이 뒤늦게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에 항생제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잖아요. 돌아와서 항생제 먹고 나빠졌는데 병원에서는 계속 아니라고 하고 궤양성 대장염 진단 받았는데 찾아보니 평생 약약 먹어야 되고 낫지도 않는 병이라고 한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거죠. 약약을 아예 안 먹이고 싶어 하셔서 처음부터 약약을 아예 안 먹이고 한약만으로 치료를 합니다. 치료 한 달 만인 6월에 대변 횟수가 3, 4회로 줄어들었고 혈변, 점액변이 거의 없어졌다. 7월이 되니까 대변 칼프로텍틴 점수가 779점으로 떨어지고 9월이 되니까 대변 횟수는 2, 3회, 혈변, 점액변이 없어졌다.
폭통이 없어졌다.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45점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정상이죠. 11월이 되니까 대변 횟수는 하루에 한 번. 식사, 소화 양호하다, 복통 없다. 2025년 1월에는 대변 검사가 30점, 체중이 36kg까지 빠졌었는데 41kg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내시경을 해보니까 염증이 없어졌죠. 내시경 사진 한번 볼까요? 이쪽이 치료하기 전에 안 좋을 때 내시경, 장 군데군데 출혈이 있고 전체적으로 장벽이 많이 부어있죠. 이 사진도 완전히 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출혈, 여기에도 출혈이 많고 여기는 너무 심하죠. 염증이 심하게 보이네요. 그런데 이쪽 올해 2025년 2월 대장 내시경을 보면 벌써 장벽의 색깔이 연한 분홍빛이죠. 여기도 염증과 출혈이 없어지니까 좋아졌죠? 이 사진도 혈관이 잘 보이고 여기도 색깔, 혈관이 모두 좋고 이 사진도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달라졌죠? 진료했던 양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동안 치료도 안 했고 양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지? 하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궤양성 대장염 치료의 1단계 모든 임상 증상의 소실, 2단계 염증 수치의 정상화, 3단계 내시경적인 관해 확인. 이 모든 게 1년도 안 돼서 다 좋아져서 이제 치료를 종료합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술, 항생제, 소염제 이런 화학약물 조심해야 되고 양약을 먹든 안 먹든 치료는 한약으로 잘 된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 아주 잘 될 수 있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